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값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이제 강북이나 강남에 좀 과도하게 많이 올랐던 지역의 가격 떨어지는 거품이 꺼지는 징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종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올해가 그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이제 뱅복점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건데 한번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시면. 네, 앞서 박정무님께서 이제 수도권이 이제 좀 하락 조짐이 나타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선 이제 지방을 놓고 보면 이미 1, 2년 전부터 지방은 하락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제 가장 좀 블링블링했다고 여겨지는 부산 해운대구마저도 이제 1, 2억씩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은 이제 확실하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살아 있었는데 수도권도 지난주부터 좀 급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매매 시장에 그 약간 선행하는 거래량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거래량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거래 절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2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지난 몇 년간 사상 최고치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렇게 신고된 거래량은 한두 달 이전에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3월에 제가 중개업소라든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3월 들어서는 강남마저도, 강남 상구마저도 60 내지 70% 급감했다.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예컨대 잠실주공 5단지 대장주로 많이 거론되잖아요. 이것도 한 달에 한 10건 정도는 거래되는데 지금 한 건 정도 거래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전세 가격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이 3년 8개월 만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강남 지역, 그러니까 송파도 떨어지고 있고 강북 지역도 떨어지고 있고 오피스텔마저도 보니까 청약 제로 지역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마저도 침체, 수익형 부동산도 동시에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이제 재건축 아파트 그 규제 이후에 그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많이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전 진단 강화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분위기를 부담금 폭탄. 지금 이제 재건축이 가장 문제였잖아요. 이게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한 데다가 선행 역할을 한 것인데 재건축 시장도 지난주부터 이제 확실히 꺾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꺾이고 있느냐? 이제 정부가 안전 진단 강화 카드를 낸 게 사실은 약발이 먹힌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이미 부담금 폭탄 예고를 했었잖아요. 이제 5월 되면은 부담금 예고가 지금 통지서가 나갑니다. 이걸 이제 숨죽이고 있어요. 재건축 시장은 사실상 올수톱이 된 것이죠. 과연 그동안 예상했던 또는 정부가 예고했던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곳들이 8억 4천만 원 이상의 재건축 부담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고가 8억 이상. 8억 이상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평균이 4억 5천 정도 돼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부담금 자체도 지금 많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에요. 정부가 거짓말을 안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숨죽이고 있어요. 5월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다가 안전진단 강화. 안전진단이 왜 중요한가? 재건축의 관문이 시작이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이 되어야 비로소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을 강화하니까 지금 목동이나 상계동 이렇게 지금 30년 되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던 단지들이 지금 폭탄을 맞은 셈이거든요. 그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끊긴 거예요. 물론 버티는 매물이 많아서 재건축 매물도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한다. 그래서 상당히 나올 걸로 보았는데 사실은 매물이 많지 않다. 재건축만 놓고 보면 버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반면에 수요가 또 끊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은 1, 2억씩 떨어집니다. 예컨대 잠실주공 5단지 34평형은 19억까지 갔는데 18억 이하에도 지금 매수가 없는 서 그다음에 엄마 아파트 많이 회자됐잖아요. 이것도 16억까지 갔었던 31평형이 15억 이하에도 지금 매수자가 없어서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2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재건축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1, 2억씩 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매수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고 돼 있다. 이 얘기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관심이 이제 재건축보다는 이제 분양 시장, 뭐 건축 청약 시장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분양 시장이 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던 특히 뭐 서초, 우성, 가천 뭐 몇 개 지역에 개포 대해서 팔단지. 네. 관심이 높던데. 예, 그건 뒤에 어떻습니까? 기자이 뭐 나오는데 우선 그 두 가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니까 시장의 중심이 또 예. 투자자가 청약 시장, 신규 분양 시장으로 옮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다가 허그에서 간접 분양가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해야 이게 이제 DH 자이가 이제 대표적이죠. 개포 팔단지 주택 도시 기금이죠. 예, 여기에서 예. 지금 현재 분양 보증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 보증을 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 보증의 조건으로 분양가 심사를 사실상 정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이제 개포 8단지 하는 DH 자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평균 4,160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정해진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주변에 삼성 레미안 주변의 분양권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해요. 5천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좀 날 수 있죠. 네, 한 4, 5억 정도에서 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 시장은 한마디로 로또 청약이다. 이렇게 시장이 좀 변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좀 전에 말한 DH 개포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양가만 해도 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약 13, 4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럼 13, 4억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네. 청약하잖아요. 네. 물론 가점이 점수도 돼야 돼요. 자격도 갖추어야 되고 작업력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지금 변화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일단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이 4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허그의 분양가 간접 규제로 인해서 차익이 눈에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을 못하니까 이게 결국 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아닌가 이런 좀 비판도 분양권 함께 전매가 안 되죠. 지금 안 되죠. 입주 때까지는 안 되죠. 한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공투라는 말이 유행을 해요. 공동투자. 그러니까 같이.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래서 자금을 내서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차이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뭐 시장이 많이 침체될 움직임인데 그래도 눈여겨보아야 할 뭐 투자 대상은 없는지 예전에 또 고 원장님이 제2강남이라는 또 하두도 던지시고 그랬는데 조금 지금은 뭐 어디를 좀 지켜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시장이 어둡다고 해도 투자처는 늘 존재하는 법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늘 또 그때 틈새가 됐던 유망상품이 됐던 움직이는 시장이 있죠. 부동산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죠. 좀 유용한 지식이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첫째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앞서 수도권도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의 전체 시장의 모습은 이제 침체 국면으로 좀 하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뜨는 소위 호황기에 강한 부동산이 있고 또 부동산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이 존재해요. 예컨대 호황기에는 재건축이나 대형이나 이런 것들이 뜨죠. 그리고 강남이 뜨죠. 그러나 이제 불황기가 오면 비강남의 도심권에 소형의 저가에 이런 부동산이 그러니까 작고 가벼운 부동산이 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우선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아파트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규제가 많으니까 비강남으로 갔는데 사실은 강북마저도 재개발이나 뉴타운마저도 한남 뉴타운이 대표적이죠. 토지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돌파했어요. 이건 결코 강남 못지않게 거품이 있다. 결코 싸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이제 강북 지역도 이제 웬만한 지역은 절대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거품이거나 거품이 임박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투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이때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주택 그렇게 본다면 단독이나 이제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연립주택 그런 예, 거요? 연립주택 포함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연립이나 다세대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투자를 네. 좀 선별해서 네. 옥석을 가려야 네. 되거든요. 이 말씀을 네. 드리고 네. 그러나 전체 시장의 흐름은 네. 이제 토지와 단독주택과 네. 다가구 이런 것들로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실제로 오르고 있어. 근데 지역의 강경이 중요한데 저는 뭐 잠실에 있는 그 제2롯데월드 옆에 있는 방이동이나 뭐 석촌동 이런 주변에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본인이 거주도 하고 월세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사당 이수 지역을 저는 좀 많이 좀 유망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중에서도 뭐 양재나 아까 말씀드린 잠실이나 방이, 석촌 그다음에 가격이 9호선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는 오르지 않았어요. 조금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9호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그래도 틈새 시장이 있을까요? 그래도 투자를 하려면 유망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는 아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도 이젠 좀 제외돼. 좀 쉬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단독이나 다가구가 단독보다는 좀 유리해요. 투자금이 적게 들고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단 지역 선택이 문제인데 강남도 일부 있고 강북도 용산이라든지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9호선 연장선 주목해라. GTX-A는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GTX-A 노선 주목해라. 그다음에 이제 5호선이라든지 9호선이 또 연장이 되는 하남이라든지 성남 이런 지역들 상당히 앞으로 좀 미래 가치를 보면 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라든지 수색 증산지구 이런 지역들은 이번 상승에서 제외됐어요. 그런데 다음 상승기에는 의외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청약은 여전히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청약 통장을 이용한 서울 지역 그다음에 인기 있는 수도권 지역 이런 쪽에 적극적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요.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측면에서 상한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점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매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경매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공부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벌써 지금 깡통주택, 깡통전세. 그러니까 매매가도 내리고 전세가도 내리니까 그동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을 노린 그 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부도 지금 다주택자와 갭 투자를 규제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금리 오르죠. 전세값 내리죠. 매매값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화성에서는 44채가 한 사람이 동시에 매물이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좋은 투자처는 사실은 경공매다. 그래서 이러한 경공매를 잘 노린다면 저가에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한 3, 4년, 4, 5년 후에는 다시 부동산 경기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니까 그때 다시 다음 상승기를 노린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